기존에 살던 집에 좀 더 살면서 이제 그 집이 팔리면 나가자 이렇게 생각을 그렇게 하자 이렇게 했는데 제가 무슨 자선가가도 아니고 이제 자기 마음속에 가격을 설정하고 있는데 저희 동네는 떨어졌다가 회복되는 거 관절이니까 회복되지 않고 있으니까 좀 기다리는 것도 있고 좀 더 올라가서 집을 팔고 이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원래 있던 아파트가 그냥 팔려고 봤더니 아까운 거야. 원래 가격보다 좀 떨어져 있는데 조금 더 있으면 오를 것 같거든. 그래도 그걸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네. 그 얘기를 그냥 불쑥 해버린 거야. 이분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집값 떨어지면 집 사라는 거잖아요. 음. 자기는 집값 떨어졌을 때 집을 팔 생각이 없는 거야. 없어요. 그러면 그때 국민들한테는 집값 떨어지면 집을 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말이 되냐고. 근데 이거를 난 TV조선과의 인터뷰 과정에서 속마음을 이렇게 순진한 낱낱이 분이죠. 순수해. 고백했다는 게 자, 저희가 노딱을 받았어요. 오, 네. 네, 노딱을 받았는데 어저께 이준석 그 개혁신당 대표가 과방위 그 국정감사에서 그 구글 코리아를 대상으로 질문을 했죠. 질의를 했죠. 질의를 해가지고 또 한번 화제가 됐습니다. 저희는 뭐 특별하게 잘못한 게 없습니다. 그냥 이긴 그 개혁신당 사무총장이 본인의 페이스북에 영상을 공개한 거죠. 그래서 저희는 그 영상을 모든 매체가 다 올렸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도 올렸을 뿐인데 구글 코리아에서 저희만 딱 찍어서 유해 컨텐츠, 폭력 컨텐츠라고 AI가 걸은 것도 아니에요. 사람이 딱 사람이 아니, 딱 걸러가지고 이게 저희 것만 딱 찍어가지고 폭력을 유해 저지른 사람한테 책임을 물리지 않고 어떻게 그러니까요. 이거를 언론사가에게 이렇게 물릴 수가 있죠? 이게 이해가 좀 안 되는데. 아니, 저희 것만 유병수의 그러니까. 강펀치 채널만 딱 찍어가지고 어. 강펀치 노란 딱지 그래가지고 이준석 대표가 바로 그 구글 코리아 부대표를 대상으로 상대로 어제 국감에서 질의를 바로 해버렸습니다. 도대체 기준이 뭡니까? 라고 해가지고 쭉 했죠. 덕분에 유병수의 강펀치는 또 한 번 화제가 됐죠. 와, 축하드립니다. 네. 아니 구글에서 주시하고 있는 우리 강펀치 제가 또 하루 진행을 해봤잖아요. 새삼스럽게 또 되게 영광스럽다는 정말. 생각이 듭니다. 야 대단하다 진짜. 대단하십니다. 대단하십니다. 아니 이렇게 호시탐탐 자리를 노리면 불안하시지 않으세요? 안 불안해. 안 불안해. 아니, 근데 어제 이준석 의원 그 질의하는 거 보니까 되게 좀 우리 강펀치의 참 든든한 백이다라는 생각도 들고 사실 조목조목 맞는 말을 한 거잖아요. 이거 AI 뭐 알고리즘 이런 걸로 걸러낸 게 아니라 사람이 요거를 딱 집어낸 건데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그리고 그 영상 안에 그 김현지 실장의 얼굴 그리고 몸짓 이게 이제 적나라하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것이 정말 존엄인 것인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 글쎄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준석 의원 또 한 얘기가 다음번에도 이거 관련해서 또 질의를 할 거니까 앞으로 좀 관리를 잘 해달라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것도 굉장히 잘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한 번 이야기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확인을 하겠다는 거죠. 근데 뭐 구글 코리아에서 얘기하는 게 그냥 뭐 글로벌 팀에서 한 거다. 본인은 잘 모른다. 이렇게만 이야기하고 넘어간 건 좀 아쉽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준석 대표가 그래서 어제 그 강펀치 영상을 띄움과 동시에 형님 오늘 국감에서 강펀치 영상 좀 띄웠어요. 잘했죠? 라고서 딱 저한테 칭찬받고 싶은가 봐. 하여튼 진짜 차장님 진짜 대단하셔. 정말. 쓰담쓰담 해줘야겠다. 네, 쓰담쓰담 해드려요. 그래서 쓰담쓰담 해드렸습니다. 아유, 정말. 우리 야. 이준석 네. 대표님께. 네. 네, 노란 그게 딱지. 어쩔 수 없는 게 13년 2년이잖아요 벌써. 네. 그쵸 이준석 대표하고 저하고는. 그래요? 그럼요. 2012년에 만났으니까 이제 14년 되는 인연이죠. 그러니까 그 인연이 어디 같지 않죠. 그러네요. 그렇죠. 진짜. 네. 네. 정말 아기 때부터 키웠다는 느낌이죠. 뭘 키우긴 뭘 키워요. 그때가 아마 청년 비대위원이었잖아요. 그죠? 청년 비대위원. 네, 처음 그렇게 들어왔을 때부터 이렇게 같이 컸죠. 에이, 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또 그럼요. 역시 같이 자랐죠.
그때부터 그분은 아니 비대위원 이미 그때 비대위원이었고 저희 차장님은 이미 그때 거의 기자로서는 좀 전 그렇지 그때 않았어요? 그때 이미? 그때 저는 소년 반장이었어요. 그때부터 국회 반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네. 그때 2014년부터 국회 반장이어가지고 그때부터 반장을 해가지고 좀 일찍 반장이 돼가지고 그랬더니 승진을 더 못하고 있어요. 막판에 또 관우는 몰려서 터질 겁니다. 또. 네. 사주팔자의 관운이 뻗쳤다니까. 아. 지금 정책이에요. 그렇구나. 예. 야, 그러면 여튼 잘 되시기를 바라고 우리 미친놈 강펀치도 같네 나. 강펀치 이번에 노란 딱지 붙은 거 보면 정말로 이게 글로벌 팀에서 주시하고 있는 글로벌한 프로그램이다. 더 책임감을 느끼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이게 구글에서 노란 딱지를 붙였다라는 것이 그 영상의 폭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영상의 주인공들이 폭력적이다라는 것이 그렇죠. 구글 글로벌 팀에서 인증을 받은 거예요. 구글 인증 폭력. 그러니까 그러니까 폭행범. 강펀치가 폭력적이라는 게 아니고요. 그렇지, 그 저 영상- 컨텐츠가 폭력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컨텐츠가. 글로벌 폭력. 근데 저 컨텐츠는 우리가 만든 컨텐츠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예. 이기인 사무총장이 올린 건데 이기인 총장이 만든 컨텐츠도 아니고 그냥 있는 영상을 찍어서 올린 거잖아요. 그렇죠. 있는 상황을 예를 들어서 그냥 스포츠 경기를 그대로 올린 거잖아요. 맞아요. 스포츠 경기 스포츠. 예를 들자면 맞아요. 예, 예. 스포츠 네. 경기를 그대로 올린 건데 그 난입. 스포츠 경기가 음. 약간 좀 격투기 같은 경기였던 거고 격투기 경기가 폭력적인 경기였다. 네. 그 경기를 우리는 그대로 올렸을 뿐인데 그 스포츠 경기가 폭력적이었네. 그런 뭐 거죠. 이런 거지. 거죠. 영국의 축구 보면은 훌리건들이 난동을 부리잖아요. 그러니까 뭐 메뉴에 리버풀 이렇게 붙으면 뭐 이렇게 난동을 부리잖아요. 그 훌리건들이 난동 부린 영상을 올려니까 노란 딱지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훌리건이 난동을 부린 게 폭력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니까 저기 출연하신 분들이 폭력적이다라고 얘기를 한 거니까 저분들이 이제 글로벌한 폭력이네. 세계로 진출하는 한국 폭력 뭐 이런. 그래서 느낌. 뭐 커뮤니티에다가 커뮤니티가 보니까 네. 유병수 강펀치 가서 신고하자 막 이렇게 커뮤니티가 있었대요. 아. 그래가지고 했는데 잘못하신 거지. 그 사람들이 신고를 해서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네, 그런 거 같은데 잘못하신 거예요. 아. 본인들이 존경에 맞지 않는 이재명 대통령의 그 행태가 폭력적이란 걸 본인들이 그냥 대내외에 알려버린 거예요. 그렇네요.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이제 김현지 실장이 함께 있었다는 거. 참 그분이 지금 국감에 아마 안 나올 것 같다라는 분위기를 이제 흘러가고 있는데 뭐 저런 분이니까 민주당에서도 안 나가는 게 낫겠다라고 판단한 게 아닌가. 뭔가 수틀리면은 저런 모습 보이는 그게 이제 영상으로 남아 있어져 버린 거잖아요. 그리고 근데 나는 그 녹취 있잖아요. 그 지사님이 6천만 원은 갖고 있다. 300억 땡겨야 된다. 이거는 뭐 수사라든지 뭐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되게 답답합니다. 근데 김현지 씨 때문에 이번 국정감사는 그냥 김현지밖에 머리에 안 떠올라요. 국정감사 내내 김현지에 버금가는 사람 딱 한 명이 이상경 뭐 이 정도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다 최모 씨, 최모 씨 법사위 최모 씨. 그 뭐 조요토미도 있긴 한데 근데 요 두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성남이라는 맞아요. 것과 딱 연결이 되는 사람들이거든요. 맞아. 그래서 이게 이 징후가 보통 정권 중반 이후에 나타나는 건데 정권 초부터 어떻게 보면 정권 핵심부에 있는 약간 비성 같은 팀들이 뉴스를 다 장악하고 있고 이런 지금 상황이고 이게 여기서 안 끝날 것 같습니다. 계속 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이상경 차관은 나는 유튜브로 사과하는 거 처음 봤거든요. 그러니까. 본 적 있으세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토교통부 제1차관 이상경입니다. 저는 오늘 지난주 제가 출연한 유튜브 방송의 발언과 아파트 매매와 관련한 입장을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부동산 정책을 담당하는 국토교통부의 고위공직자로서 국민 여러분의 마음에 상처를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내 집 마련의 꿈을 안고 열심히 생활하시는 국민 여러분의 입장을 충분히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아니 사과한다고 그래갖고 당연히 이제 기자회견하는 줄 알았죠. 네. 뭐 국토부 브리핑실에서. 근데 유튜브로 2분짜리 사과, 그것도 사과도 아니야. 그냥 와이프가 혼자서 그렇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자기는 이제 쏙 빠지고. 아니 저는 그러니까 이분이 결국에는 기자회견이나 이런 형태로 오프라인에서의 사과를 안 하는 거는 질문 안 받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김현진이랑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이분 지금 질문 받기 싫으니까 국감 안 나오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분들의 특징이 성남시장, 물론 김현진은 그 이전부터 이제 그 이재명 변호사 시절부터 같이 해왔던 분. 그 이상경 차관 보니까 96년에서 2000년까지 대우건설에 잠깐 다녔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 다음부터 이제 교수로 있었는데 폴리페서 같은 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남시장 때부터 같이 하고 경기도에 있을 때 뭐 도시계획위원 뭐 이런 거 하고 대통령 부동산 정책 총괄하는 이제 책사였는데 그 기본 시리즈 중에 기본 주택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기본 주택 왁구를 만든 게 그 이상경 차관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이런 사람들, 그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들한테 우리 국민들은 질문도 못 하는 거야. 근데 이럴 이분이 수가 되게 있나요? 재미있는 분이 저희 뉴스 9에서 인터뷰를 했는데 이게 더 재밌어요. 뉴스 9 인터뷰를 간단하게 읽어드릴게요. 자, 이분이 좋게 말하면 순진한 분이고 나쁘게 말하면 좀 약간 좀 멍청한 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뉴스 9 KBS 아니 KBS가 아니고 내가 KBS는 안 갔었는데 네, TV조선 뉴스 9 인사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어떻게 인터뷰를 하게 되면 판교 아파트를 사게 된 실제 속내를 밝혀버렸어요. 잠깐만 읽어드릴게요. 아내가 그냥 현금 내지 기타 자산으로 돈을 갖고 있었는데 이제 집으로 전환하고 싶으니까 돈이 너무 커지니까 거기에 걸맞는 자산으로 바꾼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존에 살던 집에 좀 더 살면서 이제 집이 팔리면 이사 가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무슨 자선 사업가도 아니고 우리 동네는 떨어졌다가 회복되는 과정에서 안 오르고 회복되지 않고 있으니까 좀 더 올라가서 돈이 이제 집을 팔고 이사를 가면 좋을 것 같다. 아내가 그냥 현금 내지 기타 자산으로 갖고 있는 건데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자선 사업가도 아니고 자기 마음속에 가격을 설정하고 있는데 우리 동네는 가격이 떨어졌다가 회복되는 과정에서 회복되고 있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뭔 말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무슨 전세 일을 하려고 했는데 무슨 시차가 안 맞아가지고 이게 갭 투자가 아니라는 얘기를 계속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속내는 뭡니까? 이게 가격이 원래 있었던 아파트가 그냥 팔려고 봤더니 아까운 거야. 그렇죠. 원래 가격보다 좀 떨어져 있는데 조금 더 있으면 오를 것 같거든. 그렇죠. 그래서 그걸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네. 그 근데 이 얘기를 얘기를 그냥 불쑥 해버린 거야. 어떻게 인터뷰 과정에서 이런 얘기를 했는지 저도 이거 어제 보고 전에 방송했어요 우리. 아니 근데 너무 어처구니가 없는 제가- 거예요. 나 이 얘기 좀 잠깐 먼저 할게요. 이게 그리고 본인이 얘기했던 거랑도 안 맞는 게 안 맞는 게 뭐냐면 예. 이분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집값 떨어지면 집 사라는 거잖아요. 자기는 집값 떨어졌을 때 집을 팔 생각이 없는 거야. 없어요. 그러면 근데 국민들한테는 집값 떨어지면 집을 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말이 되냐고. 근데 이거를 난 TV조선과의 인터뷰 과정에서 속마음을 이렇게 순진한 낱낱이 분이죠. 순수해. 고백했다는 게 극단적으로 말해서 내가 돈이 많다 그러면 규제와 관계없이 집을 살 수 있는 거고 다만 이제 내가 가진 현금은 요거밖에 없는데 그나마 대출을 딱 맞춰놨는데 그게 딱 40% 되는 순간 그러니까요. 5천만 원 1억도 이렇게 내가 빌려야 된다 이럴 때 못 빌리게 됐다는 데 대한 아쉬움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살려고 하니까 그런 스트레스를 받는데 만약에 저희가 시장이 안정화되고 집값이 떨어지면 뭐 그 혜택은 당연히 이제 굳이 고려 안 해도 되잖아요. 집값 자체가 내려가 버리니까. 근데 만약에 가격이 유지가 돼도 오르지 않고 유지가 되면 내 소득이 또 계속 또 벌게 되면 그 돈이 또 쌓이면 또 그때 가서 하면 되거든요. 어차피 기회는 돌아오게 돼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이번 규제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실 필요는 없지 않은가. 네, 이분의 재산 공개를 제가 어제 그래서 좀 한번 찾아봤어요. 이분의 재산 공개를 찾아봤는데 이게 정말 기가 막힌데
이분은 일평생 부동산 외길 인생을 살아온 것이 추정됩니다. 예, 그러니까 정말 그래서 국토부 차관을 하신 것 같은데 이분의 재산을 보면은 백현동 아파트 33억 5천만 원짜리가 있고요. 그다음에 뭐 모친 명의는 이제 대구 북구 복현동 아파트 1억 2,600만 원짜리가 있는데 차도 참 검소한 것 같아요. 2010년식 YF 소나타 249만 원짜리. 근데 재산은 부동산 몰빵으로 가면서 그 다음에 갖고 있는 나머지 재산들을 이제 보면은 배우자 명의로 이제 되어 있는 현금이 배우자 명의의 현금이 24억 24억 8천만 원이 있어요. 예, 예. 본인 명의의 현금이 3억 5천만 원이 있어요. 근데 본인 명의의 유가증권은 없어. 채권도 주식도 없어. 그 대통령은 집보다 주식이라는데. 더 재밌는 거 보면 부채의 구조예요. 부채의 구조인데 부채의 구조가 전세금 14억이 있어요. 임대채무 전세금 14억. 근데 금융채무가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데 금융채무가 65만 8천 원. 65만 8천 원 무슨 금융채무지? 몰라요 나도. 그래서 65만 원 채무가 있어. 정말 이게 정말 카드 연체인가? 아니 모르겠어. 부동산 외길 인생 65만 8천 원 금융채무. 그래서 내가 이걸 쭉 보면서 정말 주식도 안 하고 채권도 안 하고 그냥 코인도 안 하고 부동산 외길. 정말 진짜 뭐 부동산 전문가라고 하니까. 전문가 맞는 것 같아. 이런 사람이 오직 부동산 정책을 만들고 있었으니. 나는 그냥 부동산이다. 이런 내용. 그 저기 채무는 65만 원, 8천 원 있고 금융채무. 이번 달 카드값 아직 안 낸 거 쓴 거 아니에요? 그 재산 공개할 때 카드값 안 낸 거 쓰나요? 이거 카드 연체야, 카드 연체. 특이하네. 아니 근데 뭐 나는 배우자 탓하는 것도 현대백화점 너무... 카드 연체야. 아이 그놈의 배우자 탓은 옛날에 이제 막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때도 그랬고 또 이번에 지금 우리 오늘 얘기할 시간 있을지 모르겠는데 캄보디아 사태라든지 이런 거 관련해서 외교부 장관도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조현 외교부 장관도 우리 인사청문 과정에서 그 배우자가 도로를 샀었잖아. 길바다. 근데 거기가 사자마자 금방 이제 한남 뉴타운 지정돼갖고 이제 개발하면서 그 도로도 그때 쪼개기로 샀어요. 지분으로 샀거든요. 길바닥을 샀지. 하여튼 그것도 뭐 배우자가 한 거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사람 누구야? 국토부 지금 간사하는 민주당. 이 사람도 서민 아파트 15억. 나는 불가촉 천민이야. 아니 근데 이분이 지역구가 아산이에요. 아산. 아산에 제가 그래서 어제 찾아봤어. 15억 이상 아파트가 있는지. 복귀왕. 예. 복귀해야 돼 복귀. 없어요. 아산에. 그래서 지역구 주민들에게 다 서민이야 다 서민. 아니 지금 지역구 주민들에게 15억 이상 아파트가 있는지 제가 어제 아산을 샅샅이 뒤져봤어. 혹시 있지 않을까 하면서 하나라도 있지 않을까? 그러면 가서 그 아파트만 15억을 넘었으니까 서민이 아니게 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하려고 그랬는데 없어. 아산엔 없어. 15억 이상이. 예. 그럼 자기네 지역구 주민들은 불가촉 천민이라는 얘기야. 이걸 말 조심해야지. 아니 15억이 서민 아파트인데 아산에 15억이 넘는 아파트가 없는데 그러면 자기 지역구 주민들은 서민도 아니고 그럼 뭐야? 모르겠어요. 예, 정말 참 아니 본인이 뭐 저 지금 그 아산 당협에 우리 당협위원장이 있으면 아산에는 15억 아파트가 없습니다. 플랜카드를 걸어야 될 것 같아. 지금 정말 진짜 그러니까 쉴드를 치고 싶은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민주당 의원들 어떻게 하면 뭐 이렇게 좀 하고 싶은 마음은 알겠는데 어느 정도 그러니까 이게 인지 부조화를 겪고 있다 보니까 이게 말이 헛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 헛나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계속 정말 자기들의 흑역사를 지금 정립하고 있는데 지금 어제는 대통령실에서 나온 부동산 정책 11호 정책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서포트가 아니라 오히려 실언으로 깎아먹고 있는
이런 모양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김병기 원내대표도 장미 아파트 얘기 나왔을 때 장미 아파트 팔고 동작으로 실거주 그 집 하나 사서 이사 가겠다라고 해야 되는데 절대 못하죠. 그 재개발이 지금도 이미 35억, 40억 정도 하는데 재개발 호재도 있고 그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형태로 말을 하는 게 국민들 입장에서는 너무 내로남불인 거죠. 그래서 이번에 국민의힘 그 최고위원회 그 방 뒤에 백드롭을 나는 되고 너는 안 된다.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면 밑에 괜찮네요. 부동산은 김병기, 주식은 민중기 이렇게 또 써놨는데 이런 부분들이 국민들의 감정선을 굉장히 자극한다고 생각을 해요. 오늘 한국갤럽 조사가 나왔는데 이게 대통령 지지율 뭐 그 정당 지지율 이것도 하지만 그 11호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적절하지 않다라고 답변을 하신 분이 44% 그리고 적절하다가 37%가 나왔어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국민들께서도 일단 현재에 대해서는 반감을 갖고 계시는 거고 지금 대통령실에서 올해 안에 공급 대책을 내놓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뭐 걱정이 되는 게 공급 대책이 제대로 나올 수 있을까? 지금 보유세 가지고서도 이렇게 일관되지 못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공급 대책도 약간 이제 국민들이 지금 좀 화가 많이 나셨으니까 보여주기식의 어떤 뻥튀기, 갑작스럽게 만든 정책들 이런 걸로 나중에 더 큰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좀 됩니다. 오늘 갤럽 조사가 얼마나 나왔나요? 대통령 지지율이 올랐어요. 2%포인트가 올랐어요. 그래요? 네, 뭐. 잘하고 계시니까. 네, 뭐. 근데 이게 저는 부동산이 결국에는 이 대통령 지지율을 50% 밑으로 꺾을 거라고 보고요. 그렇게 되게 됐을 때 판사님들 중에 용기를 내는 판사님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지금은 이제 과반 이상의 지지율을 받고 있기 때문에 사실 뭐 판사님들도 지금 나서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갑자기 길 잡는 순간 이거 어떻게 될지 아니 모르는데. 근데 민주당 지지도 올랐어요? 민주당 지지율도 올랐네. 민주당 지지율도 올랐어요? 아니 근데 이게 그럼 갤럽 그러니까 지지, 우리가- 이 갤럽 지지율을 이거 어떻게 믿어? 아니 근데 우리가 지금 밖에서 국민의힘이- 난리인데 어떻게 갤럽에서 민주당 그러니까 이게 지지율이 국민의힘이 올라? 이걸 받아주질 못하고 있는 거예요. 국민의힘이 좀만 받아주면은 이거 꺾일 수 있는데 아유. 제가 진짜 밖에서 참 난리인데 답답합니다. 이게 갤럽 지지율에 대통령 지지율도 오르고 민주당 지지율이 올라요?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유, 지난주에 참. 코스피가 사상 최고를 쳤어요. 3,800이었어. 오늘 이제 오늘이 사상 최고치를 지금 찍었죠. 그러니까 3,900을 이번 주에 넘었는데. 그러니까 4천 가게 생겼어 지금. 근데 이건 그러니까 걱정인 지금 게 B2가 지금 24조가 넘었다는 거예요. 그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여러 가지로 만약에 경제 상황이 안 좋아졌을 때 우리 코로나 때 막 상승하다가 확 꺾였잖아요. 그런 일들이 왔을 때 이게 또 주식하는 청년들의 꺾이는 게 문제가 아니라 꺾이는 거는 뭐 국민들이 너무 고통받으니까 저는 별로 그러지 않길 바라는데 뭐 주식이 오르는 건 좋은 거죠. 근데 주식에서 돈 벌면 어디로 가냐고요. 이게 부동산을 올린다니까.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 돈이 시장에 없다 했는데 코인이 그렇게 올라가 버리니까 그 돈이 그대로 부동산으로 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주식이 이렇게 올라가면 그게 부동산으로 가요. 그래서 주식을 이렇게 올려놓은 다음에 그게 부동산으로 자산가치 폭등으로 이어진다라는 거를 부정하면 안 되는데 이 사람들은 시장주의에 대한 관념이 없기 때문에 부동산을 규제로 누를 수 있다고 착각하다가 지금 아마 부동산에서 큰 일이 터질 거라고 봅니다. 근데 어쨌든 주식 때문에 지금은 샴페인을 좀 터뜨리는 상황들인 것 같아요. 당장 집값이 이렇게 되더라도.